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이제 또 6월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6월 마지막 주이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이번 주 주간 찐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 거를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특징적인 산업 뉴스, 업종에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 국내 테마나 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 몇 가지 뉴스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매월 1일과 11일, 21일에는 제가 수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 근데 이번 주 21일이 금요일이고, 그럼 21일이면 수출 데이터 나왔겠네. 이 수출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제 수급 관련해서 조금 좀 좋아지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IT 섹터 내에서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반도체까지 또 살짝 터치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클리컬 쪽에서는 조선업종. 이 정도가 오늘 우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과 나눌 그런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는 그렇게 카테고리를 일단 잡아보시고 시간 되는 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꾹 눌러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날 그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산업적인 뉴스 중에 제가 가장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비만약이죠. 비만약 중에서는 우리가 그 마운자로라든지 젯바운드라든지 뭐 그러한 약들이 있는데 그게 비만을 뭐 이렇게 치료하는 그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적용증에도 다른 병들에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들을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발표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비만약들의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이 비만약을 만드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도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자, 비만약 중에서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자는 사이에 제가 어떻게 자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는 동안에 이 호흡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체중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이 무호흡증에도 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가 지금 다양한 이제 적용증에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병들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점점점 적용증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죠? 비만약에 대한 부분들 외에도 다른 쪽,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이러한 무호흡증 등등 점점 증가하게 되면, 이게 만병통치약 아닌가, 뭐, 그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이 미국의 이제 반도체 AI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지만,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꾸준한 상승세, 그죠? 저 회색 구간의 박스권을 돌파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가 그 펩트론, 펩트론 대표적으로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이 비만약 그 체중 감소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약효 지속형, 그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벤티지랩. 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펩트론이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펩트론도 42,000원 선 전후에 있는 전고점 저항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거기를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21선 눌림목에 약간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만약 관련해서 그래도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덕산테크피아입니다. 네. 자, 덕산테크피아는 아예 전고점을 뚫어서 저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최근에 6월 14일에는 조회 공시까지도 받기도 했는데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6월 13일, 14일 날 뭐 답변도 하고 했는데 원래의 이 회사의 본업은 이 OLED 발광 재료의 중간체 이거를 덕산 네오룩스 쪽으로 보내면 덕산 네오룩스가 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덕산 테크피아를 제가 이제 우리 가족 그 815 가족분들한테 과거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2차 전지 소재 쪽입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쪽을 덕산 테크피아가 새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OLED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이 되면 아마 말씀을 드릴 텐데 또 하나는 반도체용 증착 소재 프리커서 반도체 쪽이 지금 근데 업황이 나쁘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덕산테크피아는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로는 나왔는데요. 여기 연구 개발 쪽에 그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잠깐 있는가? 지금 주로 반도체, OLED, 뭐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내용들만 연구 개발 활동에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만 있네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네, 기사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나오는가? 네, 네 여기 나오죠? 비만약 관련주 덕산테크피아. 네.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의 비만 치료제 중간체를 뭐 생산한다 뭐 그런 뉴스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죠? 네. 덕산테크피아 비만 치료제 중간체 양산 납품 소식. 네. 그래서 이 회사도 관련된 부분들도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모멘텀이 몇 가지가 있다. 덕산테크피아는 그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만 뭐 체중 감소 관련된 거 외에 또 하나 이제 체크를 해볼 부분은 요런 뉴스인데요. 미국이 반도체와 AI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의 투자 제한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이 AI나 반도체 쪽에서의 이런 아주 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지금 억제를 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아마도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대중 압박이, 그죠? 미국의 대중 압박이 커지고 있고, 그렇다면 첨단 산업 쪽에서의 이러한 부분들에 부딪히는 게 나타나면 요 불똥이 다른 산업으로, 네, 어디로 튀는지, 그죠? 그리고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 대중 압박을 할 때 혹시 여기에서 피해보는 기업들이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미국이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할 때 중국이 뭐 요즘 EU와도 관세 뭐 이슈가 있고 앞으로 있는데 어느 쪽에서 타 산업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지 계속 체크를 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등에 AI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좀 보류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U의 규제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규제 때문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가을에 제가 한 9월 정도에, 그죠? 9월 정도에 애플의 신제품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신제품에 AI 서비스를 탑재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지금 로드맵 전략이죠. 근데 이 AI 서비스가 탑재된 신제품을 유럽에서는 체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게 애플의 기대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좀 살아났었는데 이게 그러면 EU 쪽에서는 이게 못할 수 있겠네. 그러면 대신에 누가 또 삼성 같은 경우 AI 폰을 가지고 AI 기능이 탑재된 디바이스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하드웨어 업체라면 애플과 삼성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애플이 EU의 규제 우려로 유럽에서 저거를 보류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거기에서 반사 수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시장에서 영향을 주게 될지 그거는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 뉴스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를 해두시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6월 21일 금요일날 기관과 외국인들이 업종별로 매수 강도 상위 업종들을 한번 보고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좀 다음 주에 대응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업종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산 업종은 전기장비 업종이네요. 전기장비 업종. 또다시 전기장비 업종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장비 업종은 제가 누가 있는 거다? 전력기기, 대표적으로 변압기가 속해져 있는 업종이 전기장비 업종이다라는 말씀드렸고, 작년도 상반기부터 23년도 상반기부터 제가 일렉트릭 전기라고 붙어져 있는 이 종목들이 전기 장비 업종에 들어갔는데, 이 전기 장비 업종이 계속 잡히는 걸 보면 앞으로 주도 테마가 될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작년 상반기부터 수주가 칠 때부터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했고 수급으로 잡힐 때도 이슈를 잡았는데요. 최근에 약간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 지난 21일 날 다시 재룡전기, HD 현대일렉트릭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쌍끌이 매수도 들어왔네요. 자, 그 이유 잠시 후에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잡힌 업종은 기타 유통 업종입니다. 자, 기타 유통은 제가 누구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기타 유통은 누구예요? 기타 유통에는 실리콘2죠, 실리콘2. 네. 실리콘2라는 이 인디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뭔가 좀 중요한 유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리콘2가 화장품, 여기에 속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기타 유통업종도 또다시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쪽을 한번 보시면요. 디스플레이 패널이네요. 디스플레이 패널? 그럼 이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가능성이 높은데 LG 디스플레이 쪽이 속한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 뭔가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수급이 잡히면 한 번씩 내가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공부 삼아 업황을 체크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요 이야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 강도 쪽에서는 보시면 화장품과 음식료가 다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지난 금요일 날 누가 주가가 좀 주춤했죠? VS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강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림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화장품, 식품음료 이런 변압기 1분기 실적 발표가 나고 주도 섹터가로 움직였던 그들은 좀 쉬는 모습이 나타나고, 대신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좀 쉬어가면 오히려 이들이 움직이는, 그죠? 시소 같은 그런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최근에 우리 시장의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 그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왜 이제 여기에 전기 장비 업종의 변압기,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잡혔을까라는 것을 본다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매월 1일, 11일, 그리고 매월 21일에는 뭐가 나온다? 수출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말씀드렸고, 수출 데이터로 인해서 움직였던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화장품, 음식료, 그 다음에 변압기, 이런 섹터가 뭐예요? 수출 잘 되면서 1분기 실적 엄청 잘 나오면서 그때부터 계속 주가가 좋았던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21일에 발표된 수출 데이터를 열어보니
열어보니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면이 와 또 52% YOY라는 것은 이열입니다. 이열. 네. QOQ라는 것은 쿼터고요. 분기고 그 다음에 M이라는 것은 month죠. 네, 월간이고요. 그죠?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QOQ, MOM 그죠? 근데 지금 YOY죠. 그냥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네.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오 같은 기간 동안 52%가 라면이 성장을 했는데 특히나 어느 쪽으로? 미국 쪽으로. 미국 쪽으로. 미국의 라면 수출은 일반적인 평균 라면 수출보다 2배 이상 지금 더 잘 나오고 있잖아요. 자, 왜 미국 쪽에서 라면 수출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삼양식품의 실적 발표가 나기 전부터도 공부했었고 이번에 삼양식품의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을 때부터도 계속 업데이트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 더 이상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다만 꺾이지 않고 있다. 수출이 여전히 그죠? 네. 자, 그 다음 음식료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것은 누구죠?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네. 화장품도 최근에 약간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일 때 조금 차익 실현 내지는 기간 조정을 받는 업종이었는데 미국 쪽으로 수출 데이터가 또 YOY로 50% 가까운 성장이 나오네요. 좀처럼 이 성장률이 그렇게 꺾이지 않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이번에 데이터도. 자, 그 다음에 화장품과 함께 봐야 되는 쪽이 어디예요? 미용기기잖아요. 미용기기. 특히나 가정용 홈 디바이스, 홈 뷰티 디바이스인 거죠. 그죠? 홈에서 내 미용을 위해서 쓰는 기기 디바이스. 그래서 홈 뷰티 디바이스라고 하죠. 이건 대표적으로 제가 누구를 저는 좋게 본다? APR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APR가 저기 누구야? 클래시스의 시가총액은 앞으로 조금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다. 왜? APR이 시가총액 3조를 달성을 할 것 같은데 3조 이상 올라올 것 같은데 클래시스의 시가총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APR 한번 볼까요? 지난 금요일 날 무려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결국에는 신고가를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네,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3조 왔네. 3조 404억으로 끝났네요. 결국에는 제가 이 25만 원이 공모가고 락업 물량 해제되는 시점에 공모가 부근에 있을 때가 이 예산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지금 주가는 계속 뭐 우상향 21선 눌림목 받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제가 목표로 했던 1차적인 목표가는 3조라고 말씀드렸는데 3조가 왔습니다. 그죠? 네. 자, 수출. 이제 미국은 왜 미국 쪽으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 815 스튜디오가 있는 쪽을 조금만 나가면 여의도에도 피부과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미국은 집 앞에 가면 허벌판이지. 피부과를 가려면 몇 시간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게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환경이 미국의 환경이지. 우리나라처럼 가까운데 바로 슬리퍼 끌고 피부과 가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미국향의 이 홈 디바이스의 수출 데이터가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쪽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APR은 시총 3조는 1차 목표로 잡아도 된다라는 스토리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4일 연속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요일 날 만들어 놓은 양봉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좀 열어둬야 되는데 클래시스의 시가총액은 아직은 더 비싸죠. 네, 3조 5천억입니다. 약 5천억 정도 클래시스가 더 비싸네요. 그죠? 네. 앞으로 클래시스의 시가총액을 APR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따라잡는 그런 부분들이 올 것인지 한번 재미있는 저는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네. 여기 라면, 음식료, 그 다음에 화장품 카테고리 크게 봤을 때 그 다음 변압기. 이게 아까 뭐 전기 장비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있는 게 다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자, 변압기는 미국이 계속 제가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침에 일발 장전 시간에 해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뉴스들 몇 가지 간단하게 요즘 시간 관계상 그냥 한두 개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계속 정전과 관련된 이 전기의 뭔가 부족 사태 왜? 폭염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 드렸는데 여전히 그래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이 변압기 쪽의 수출 데이터는 100%가 넘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향으로 결국에는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죠? 환율이 지금 1380원 후반, 그죠? 1390원 요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환율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요거를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 제가 수출 데이터까지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일단 자, 우리 변압기에는요 소형 변압기가 있고 중대형 변압기가 있습니다. 소형 변압기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는요, 자, 작년도에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던 재룡전기가 있고 최근에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왔었던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은 주로 소형 변압기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고 상대적으로 대형 변압기 쪽에 비중이 높은 기업은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카테고리로 비중을 나눈다면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변압기 수출 데이터는 여전히 좀 우상향의 양호한 트렌드를 그리고 있다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한번 보면 자, 지금 그러면 따라 사야 되나? 따라 살 수 있느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급하게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반영을 하고 있을 건가? 얼마나 이게 이 변압기의 업황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미 다 땡겨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건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자리라고 말씀드렸지 신규로 지금을 중장기적으로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그죠? 위치. 왜? 안 오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만큼 이래 됐잖아요, 현대일렉트릭. 그죠? 그런 상황이다. 다만 내가 이 주도주를 앞으로도 더 여기서 막 더 갈 것 같아서 따라잡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라면 소액으로 가지고 만약에 하되 저는 만약에 주도주에 대한 추세 추정 전략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리죠? 항상 고점에서 양봉이 터지면 재룡전기도 보시면 자 금요일날 신고가 양봉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양봉이 터지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 터졌고 크게 여기도 보면 좀 거래량 실린 캔들이 하나가 있고 특히 여기 상한가 그 뒤로 보시면 그 제가 아주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던 양봉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여야 된다. 지난 금요일날 재룡전기가 거래량 평소에 없던 거래량으로 큰 캔들을 만들어 놨는데 72,400원을 깨지 않으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뭐 느긋하게 즐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은 막연하게 나 중기 투자할 거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밑에서 사는 분들은 좀 빠지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데 위에서 내가 만약에 85,000원에 들어갔어. 근데 75,000원까지 빠져. 잠깐 빠지고 올라오겠지 했는데 약간 피크아웃 논란이 들면서 72,400원의 양봉을 깨고 내려와. 그러면 이게 가격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신규로 막 들어가는 분들은 추세 이탈가, 즉 손절 가격을 딱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손절 가격은 72,400원이라는 이런 가격들을 나름대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면 지금은 이제 변압기는 저런 섹터가 미국 쪽으로 수출 좋아서 가는구나 정도로만 체크만 하셔야지 내가 손절 가격도 안 정하고 지금 구간에서 들어간다? 그거는 좀 무모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전략이 좀 필요하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이 아까 잡혔던 게 매수강도 1위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스플레이 패널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자 디스플레이 패널 우리가 LCD라든지 그죠? OLED의 뭐 TV라든지 뭐 태블릿 PC,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하는데 지금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적자라는 거죠. 적자. 흑자가 아니라. 근데 적자의 폭이 연초에는 마이너스 3,600억이었는데요.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1년 뒤에 이제는 마이너스 한 700억 정도로 적자는 줄어들 것 같아 라고 적자 폭을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흑자로 돌아서면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1년 뒤에는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런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LCD와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에는 LCD와 OLED가 있고, LCD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기에서는 별로 희망이 없고 OLED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상태죠. 네. 그래도 LCD가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많은 비중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한번 보자. 자, 근데 최근에 이제 LCD 패널의 수출 금액도 야금야금 조금 회복을 하고 있고, LCD 패널의 전년 대비해서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뭐 아직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최악으로 보다는 좀 나아지는, 바닥은 좀 그래도 베이스는 다져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돈을 좀 버는 쪽은 결국에는 OLED 쪽이어야 되는데, 그죠? OLED 쪽에 보면 OLED도 수출의 YOY가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최악에서, 그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더라. 점진적으로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P죠, P. P는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 이 패널 가격이 어떤지, 패널 가격이 주구장창 빠지면 이거 돈 못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65인치, 그 다음에 55인치, 43인치 뭐 이러한 주력 패널 가격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그림들, 그죠? 저점을 찍고 이렇게 회복되는 그림들, MOM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좋아지는 패널 단가, 가격이 또 이렇게 나쁜 하락 구간에서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최악의 구간에서 디스플레이 쪽의 이 수출 데이터, 그 다음에 가격도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 그래서 적자 폭이 앞으로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LCD 기업하고의 실적과 상관관계가 높은 기업이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이 이제 저 디스플레이 산업이 또 잘 성장이 했었죠. 네, 대만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AUO, 그 다음에 이노룩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의 흐름들을 보니까 매출액이 회복이 살짝 되는, 그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대만의 LCD 업체 AUO와 이노룩스도 살짝 회복되는 그런 그림. 그러면 우리나라 LCD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이들의 흐름과 상관관계가 높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니까 1분기는 지나갔으니까 의미가 없고, 자, 1분기보다는 어쨌든 EQ에 이렇게 한번 계단식으로 올라온 그런 그림이 4월 이후에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3Q, 여기가 4Q인데, 네, 살짝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하이닉스의 이 컨센서스가 돌아서는 것처럼 가파르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좋아지는, 살짝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일단은 2Q, 3Q, 4Q로 갈수록 조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악은 좀 지나고 있는 것 같고, 연간으로 보니까 이게 올해, 이게 내년입니다. 네, 고개를 살짝 들고 있네요. 네, 근데 올해는 적자입니다. 아직까지, 그죠? 24년도에 실적 전망치는, 근데 적자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한 5천억 정도 가깝게 흑자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형성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턴어라운드죠, 턴어라운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업황이 최악에서 좋아질 때 PBR 위치를 한번 보면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네, PBR 밴드 요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PBR 밴드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정도 한번 가족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쪽의 업황이 조금씩 이제 관계되는 부분들이 살아나서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된다라면 미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회사 하나 어떤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티커가 외우기 쉽습니다. OLED. 네, OLED. 그죠? 네, Universal Display. 예. 이 티커가 OLED입니다. 그죠? 외우기 쉽죠? 우리 OLED, LCD, OLED. 근데 이 회사의 티커는 OLED입니다. 자, 근데 뭔가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네. 자, 전고점의 흐름을 돌파를 해서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해서 위로 뚫어버렸고요. 6월달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강한 시세의 흐름을 이 유니버설 디스플레이의
티커 OLED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번 주에 가족 여러분들한테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가볍게 한번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가볍게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판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드리면, 자, 이게 요걸 한번 보시면요. 지난 금요일 날 사모펀드와 기관 이 수급 들어온 걸 한번 판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아까 봤던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풍원정밀 같은 회사 디스플레이 관련주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디스플레이 관련주고, LX 세미콘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입니다. 투신에서 보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이렇게 조금 사모으는,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 아바코, 그죠? EST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다. 물론 이제 아바코는 2차전지 쪽에 장비 관련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여기에 잡히네요. 제가 지금 색칠을 칠해드리면 이렇게 되죠. 자, 아나패스 디스플레이 구동칩 팹리스 기업입니다. 설계를 하는. 그죠? 의외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좀 관심 있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자, 조금 전에 우리 OLED 티커를 가지고 있는 유니버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제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도 약간 흐름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자, 수급 한번 볼까요? 기관들이 3일 연속으로 수급이 강하게 10만 주 이상 이틀 연속으로 들어왔고요.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OLED 쪽에 뭔가 투심이 좀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녹스 첨단 소재, LX 세미콘, 그 다음에 PNH 테크, 조금 전에 봤던 아나패스, 대형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얼마나 수익률을 요거 낼지 모르니까, 덩치가 큰 주식이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자, 여기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 원래 이 회사의 본업은 당연히 여기 보시면 OLED 소재가 맞죠? 여기 보시면, 자,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가 원래 이 회사의 핵심 본업입니다. OLED 패널 제조사한테 OLED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앞으로 2차전지 전기차의 업황이 턴을 했을 때 시장에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좀 더 부여를 할 수 있는, 대신에 거기 업황이 이제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2차전지 소재 쪽입니다. 이녹스 리튬이라는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 진출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내년도 하반기에 이 이녹스 리튬은 충북도 오창 산업단지의 생산 부지 확보하고 하반기에 1라인 첫 번째 단계인 가동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2차전지 전기차의 업황이 조금씩 회복이 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메리트가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평가가 될지 여기까지도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OLED 소재 쪽으로 평가를 대부분 받지만, 그죠? 2차전지 쪽이 좋아졌을 때 업황이 여기까지도 시장에서는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금 얼추 다 되는 바람에요. 제가 조선 이야기는 조금 못 해드렸는데, 조선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좀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좀 새롭게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온 쪽, 그리고 기존의 수출로 인해서 많이 실적 잘 나왔고 성장이 잘 나왔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주도주들이 약간 주춤할 때 또다시 움직일 수 있는 후보군들이 수출 데이터가 지난 금요일 날 좀 잘 나왔다라는 정도 한번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 일발 장전 시간에 제가 또 여러분들께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꿀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